오늘은 빛의 반사의 법칙과 평면 거울에 의한 상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쪽에 빛의 반사를 먼저 공부하시면요. 자, 빛의 반사는 빛은 직진하지만 거울에 부딪히면 반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법선이란 말이 있는데요. 거울면에 수직인 선입니다. 즉, 이 선이 법선이고요. 여기에 거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울면에 수직인 이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선과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 선인데요. 입사광선이라고 합니다.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자, 법선과 거울에 부딪혀서 나가는 반사된 빛입니다. 반사광선인데요. 반사광선과 반사각, 법선이 이루는 각, 이걸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림에 보면 그림의 맨 위에는 법선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법선이 되겠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네모 칸에는 입사각이 되겠습니다. 입사각을 여기다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모 칸에는 반사각이 되겠습니다. 반사각. 네. 자, 다 쓰셨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사의 법칙 하겠습니다.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은 모두 한 평면 위에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 조건입니다.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은 한 평면 위에 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퀄입니다. 그래서 거기 손으로 쓴 글씨 보면은 각 i는 각 i 다시, 각 i가 입사각, 각 i 다시가 반사각입니다. 왜 입사각과 반사각을 i로 쓰느냐 하면은 입사각 인풋의 약자를 i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레이저로 여기 레이저가 나가서 빛의 반사를 실험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그러면은 여기 검정선이 법선이 되겠습니다. 이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과 이루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것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선이 여기고요. 입사각, 그 다음에 여기가 반사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반사 보겠습니다. 자, 정반사는 매끈한 면으로 부딪혀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것을 정반사라고 합니다. 학습지에 정반사라고 써야겠습니다. 자, 정반사의 반사면은 매끈한 금속들은 정반사하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새로 산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처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자, 그런 매끈한 금속의 표면은 정반사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거울 표면은 거울이라고 써야겠습니다. 거울 표면은 정반사입니다. 자, 난반사라고 하는 것은요. 난반사. 거친 표면에 부딪혀 여러 방향으로 반사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체가 난반사하기 때문에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반사와 난반사 모두 반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자, 여기 정반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거울 표면이 있습니다. 거울 표면에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법선에 대해서, 법선은 수직한 선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통의 물체들은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표면이 아주 거칠습니다. 우리 책상 표면도 돋보기로 보면은 아주 거칠겠죠. 우리 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물체들은 이렇게 빛이 오면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럽게 이렇게 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걸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여기 이 화면에서는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물결이 치면 물결 표면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럴 때 난반사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물이 고요히 있을 때 거울처럼 이 모습이 물속에 거울 표면에 거울 속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반사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사. 자, 여기를 보니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속에 그림자가 안 나타납니다. 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서인지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결이 거칠기 때문에 정반사하지 않고 난반사하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면 영화관의 스크린은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체를 인식할 때 난반사되는 빛 극히 일부가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스크린을 거울로 사용하면은 환등기 앞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환등기 앞에서는 많은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빛만 보입니다. 자, 거기에 모습이나 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센 빛이 우리 눈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빛만 보이고 그 옆에 있는 물체들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광원에서 나간 빛이 반사된 빛이 더 적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광원으로부터 직접 오는 빛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빛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렇듯이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요. 자, 이게 난반사입니다. 물체가 난반사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빛의 극히 일부분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지럽게 난반사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쪽에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여기 보면 거울 속에 생기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을 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볼까요?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상이 됩니다. 같은. 자, 상의 위치를 보면은요, 물체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equal, 같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배율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상의 특징을 볼까요? 상의 특징으로는 물체의 좌우는 서로 바뀌지만,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지만 상하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하 대칭은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니까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앰뷸런스 이렇게 써져야 될 게 이쪽으로 좌우가 바뀐 좌우 대칭인 것으로 앰뷸런스가 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 앰뷸런스를 빨리 비켜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앰뷸런스 똑바로 된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귀여운 아가가
여기 실제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울 앞면이 되겠고요. 거울 뒷면에 거울 속의 모습이, 아가의 모습이 여기 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친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아가의 왼손은 여기 있는데요. 거울 속에 비친 아가의 오른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왼손은 오른손처럼 보이고요. 실제 오른손은 왼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상하도 대칭이 된다면 여기 발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모습이. 그런데 발은 아래에 있는 게 아래쪽에 나타나고 위에 있는 모습이 위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상하 대칭은 되지 않고 좌우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면 거울은 어디에 이용할까요? 네, 화장실 거울에 보면 평면 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잔망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망경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잠수함이 여기 물 위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거의 대부분 물 속에 가라앉아 있겠죠. 물 위에 떠 있으려면 그냥 배를, 군함을 타고 다니면 되겠잖아요. 잠수함의 주 목적은 남을 몰래 물속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는 물 위의 상황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혹시 배가 있을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잔망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잔망경은 잠수함 속에서 물 밖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사진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잔망경을 물 위로 올려서 보았더니 저게 군함이 있네요. 이때 나오게 되면 바로 격침되겠죠.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도 보니까 배가 보입니다. 또 여기 사진도 잔망경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잔망경은 평면 거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화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만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경이란 평면 거울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기다랗게 안쪽에다가 거울을 붙였습니다. 이쪽 면도 붙였겠죠? 여기 아래면도 붙였겠죠? 삼각형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만화경 속을 한번 볼까요? 만화경으로 물체의 속을 보면은 이렇게 반복된 무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만화경이라는 거. 그래서 만화경도 평면 거울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면 거울에 관한 상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입니다. 자, 여기 이 학생이 서 있는데 거울에 서 있는 모습은 같은 크기가 되고요. 실물과 좌우가 반대입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이 거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너무 많이 보다가 보니까 사실은 좌우가 바뀐 모습을 자기 뇌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거울만 보던 모습이 자기 머릿속에 사진으로 딱 박혀 있는데요. 셀카를 찍거나 또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왠지 어색합니다. 이거 내가 보던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울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 뇌가 거울에 보인 좌우가 바뀐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카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면은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보이고 왼쪽은 왼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거울에서는 오른쪽이 왼쪽, 왼쪽이 오른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네 모습 맞다고 합니다. 자, 자기 자신만 자기를 제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울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좌우가 바뀐 모습, 왜곡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자, 거울과 물체의 거리와 상의 거리는 같습니다. 즉 이것은 배율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배율. 자, 그 다음에 거울 전체의 크기를, 자, 우리가 옷 가게에 가서 보면은 거울이 키만큼 크지 않아도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키의 절반 크기의 거울이면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길고 커다란 유리가 아니더라도, 거울이 아니더라도, 즉 우리가 2m 이상인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옷가게를 할 때는 거울을 2m짜리를 사면 안 되고요. 거울의 크기가 1m이면 2m 크기의 사람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울은 실물 크기의 반이면 전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눈사람의 크기를 가지고 거울의 실제 크기와 물체의 크기, 상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작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 눈이 눈으로 보았을 때, 또는 눈사람이 자기 모습을 전체 본다고 했을 때에 눈사람 크기의 절반 크기만 거울이 있다면 눈사람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하세요.